싱가포르나 또 중국 상하이, 세계적인 허브 도시로 손꼽히는 곳들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부산을 바로 이런 곳들처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전영우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산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이 통합해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출범한 지 2년 정도 됐죠. 그간 어떤 역할에 집중을 해 오셨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재단 출범 꼭 2년이 되는 오늘 인터뷰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의 역할은 그 이름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부산은 글로벌 도시구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예. 또 나아가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재단의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0여 개 이르는 전 세계 자매 우호 도시와 또 그 해당 국가의 공공외교와 교류가 기본이고요. 예. 이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부산의 유학생 등 외국인이 질서 있게 정착하도록 지원합니다. 예. 또 부산 영어방송 BEFM을 통해서 이 글로벌 소통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그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도시로 브랜딩하는 기관으로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사실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글로벌 허브를 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드는 건데 네. 앞서 얘기한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재단 행사에 참여했던 한 외국인의 말을 제 예. 기억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앞에는 바다다. 근데 고개를 바로 돌리니까 산과 강이 있고 네. 또 왼편에는 번쩍번쩍하는 상업지구가 있고 네네. 오른편에는 또 차분한 주거 지역이 있다. 너무 다채로운 풍광을 부산이 선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여기에 제 생각을 하나만 좀 더 더하면은 또 위아래로는 근현대사 역사가 묻어나는 장소들이 고스란히 부산에 그렇죠. 숨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이 글로벌 지수에 민감한 외국인에게는 네.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 부산 그 자체의 틀로서는 이렇게 이 밥상으로 본다면 되게 훌륭한 밥상이고 네. 근데 이 반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세계인들이 부산에 일하러 오고 또 눌러 앉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이 직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외국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산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등 이 외국인 정주 생태계를 예. 좀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우리 부산의 현재 수준은 어디쯤이고 이렇게 예. 물으신다면은 뭐 런던, 뉴욕, 홍콩, 두바이 정도까지는 아직이지만 네. 중위권의 선두주자로서 이 상위 클래스를 위협할 이 성장형 글로벌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이나 바다, 산, 자연과 또 초고층 건물이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제일 많은 곳이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도시,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쉰 도시. 아마 이런 조건 자체는 세계적으로도 잘 찾기 힘든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인구 감소, 저출생, 학교 출산율 정말 고령화부터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대 기업이 없는 부분, 또 네. 10대 대학이 없는 제2의 도시, 유일한 2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과 또 그 이전에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공급망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제조, 보관, 물류에 이르기까지 통칭하는 공급망은 국제 질서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부산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7위, 그다음에 환적 화물 물동량의 두 번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산의 해운 물류 인프라는 이 부산만이 갖는 글로벌 초강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 세계 스마트 시티 지수에서 부산은 세계 12위, 예. 아시아 2위, 서울보다 앞서고 싱가포르에만 뒤처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스마트한 도시의 변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그 스마트라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교통이나 에너지나 폐기물 관리라든지 네. 또 사회
그 안전한 도시망을 일컫는 스마트 지수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산은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는 예. 벌써 글로벌화에 도달했습니다. 예, 예. 이 저희 재단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예. 자원 폐기에 대한 선진화된 기술을 전수하게 되는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이런 위상의 결과물입니다. 예. 현재 앵커님의 지적처럼 부산에 현재 변변한 대기업은 없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이 스마트 시티 인프라 강자라는 경쟁력은 이 글로벌 도시 도전하는 데서 충분한 요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박형준 시장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공을 아주 들이고 있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선 빠졌거든요. 네. 이 법이 일단 국회를 문턱을 넘어야 되고 재정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특별법이 너무 추상적이다, 뭉뚱그려서 담아낸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 생각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쓰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권 혁신 글로벌 거점 만들기 특별법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 내용은 특구 지정과 특례 지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강점을 갖는 물류, 금융, 첨단 복합 시 산업 부분 등에 있어서 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또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동반 가족을 위한 교육 특구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 발 더 나가 특례 지원은 이런 특구가 첫삽을 떠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예. 지원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글로벌 도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별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글로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공감과 또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영어 상용 도시와 같은 부분들을 추진했을 때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령 그 한식당에 갔는데 김치가 없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 또 글로벌 도시라는데 외국인이 없다면은 그 안고 빠진 찐빵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산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는 주체는 부산 시민하고 또 부산을 편하게 느끼는 외국인으로 예. 다양한 국적의 세계인이 모이면 당연히 공용 언어는 영어입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이라는 거는 영어를 아주 세련되게 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가 예. 어색하지 않고 어. 친근하게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예.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영어 방송이 우리 시민이 영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돕는데 생활 속 영어부터 이 부산이나 한국의 직접적인 연결되는 이슈에 대해서 바로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바로 연결해 줌 등으로 연결해서 심층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다행스럽게 국내 뭐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유튜브 구독자는 한 30배가 늘어서 예. 올해 말 뭐 20만 명을 목표로 한다면은 부산시가 가는 핵심 그 글로벌 지수를 높이는 알겠습니다.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 관련된 전담 조직들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네. 좀 하고 있는지. 예. 앵커님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만 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호주 대학들이 네. 몽골에서 유학 박람회를 연다. O일까요? X일까요? 호주 유학생들이요. 호주 대학이. 대학이요. 예.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엽니다. 열어요. 근데 호주라는 거는 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세계적으로 관광 대국, 유학 대국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는 진심입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말의 핵심이.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외국인 유치는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대적인 방책은 아니지만은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은 전국 최초로 그 정착형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 이건 단순한 유입이 아니고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게 핵심으로서 네. 유학생 유치도 유치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취창업을 하고 또 정주를 함으로써 예. 또 그들이 또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게끔 만드는 어. 선순환이 편한 것이죠.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영어도 잘 돼야 되지만 편리해야 되지만 그 외국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한국을 예. 편하게
이해하려면 한국어가 익숙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한국어 유창하진 않더라도 예. 낯설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 저 얼마 전에 문을 연 부산 한글학당이랑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에서는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예. 강좌가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말씀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도 많지만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될 만큼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좀 주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전용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